이슈앤피플 4가지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오늘도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이 시그널이 돌아왔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그제 밤부터 어제까지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의 현재까지 개표 결과를 종합해보면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상원은 접전 중입니다. 이 CNN 집계를 보면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04석, 민주당이 187석을 차지를 했고요. 44석을 두고 현재 개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상원 의원은 이제 현재 개표 추세로 보면 100석 가운데 민주당이 49석, 공화당이 50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기대보다는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원 압승은 예상이 됐었고 또 상원도 공화당이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서 중간선거 예상이 좀 깨진 모습 인데요.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신의 재선 도전 여부 내년 초에 결정할 생각이라고요. 네,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서 이 중간 선거 결과로 재선 도전 가능성 커졌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의도는 중간 선거 결과와 관련 없이 다시 출마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 바이든 여사와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논의해 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난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대통령 재선 도전 걸림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공화당이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상하 양원을 완전히 장악하는 일명 레드 웨이브가 네.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레드 미스트에 그쳤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했던 이들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입지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지한 위스콘신, 캔자스 주지사 후보, 또 펜실베니아 상원 의원 후보, 그리고 하원 의원 후보 4명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모두 패배했습니다. 네. JD 벤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트럼프가 지지한 인물 가운데 승리를 거머쥔 최고위급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굉장히 열심히 했었잖아요. 본인이 적극 지지하면서 유세를 펼쳤던 그 정도가 본인이 당시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와 거의 같은 급의 열성적인 지지였다고 하는데 조금 난처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공화당 대표로 인식되도록 하는 설정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지원 유세장에서 지지 후보에 대한 연설보다는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는 데 더 치중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중간선거 전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때 이제 대선 도전에 대해서 공식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을 명실상부한 트럼프 당으로 만들고 이를 발판으로 2024년 재선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를 계기로 오히려 당내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심지어 트럼프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공화당이 이겼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선거 뒤에 트럼프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또 기본소득당 어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해서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공식 제출했죠. 네, 민주당의 위성곤 원내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어제 오후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했습니다. 총 181명의 의원의 이름이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국정조사 범위는 어떻다고 하나요? 네, 일단 야3당은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또 참사 발생 전후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 체계 작동 실태 조사, 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의 적절성과 후속 대책 점검 등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제 특별 수사에서는 아랫선만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윗선까지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목적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2시에 이제 본회의 열립니다. 여기에 보고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잠시 후인 2시에 이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요구서 보고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협의해서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한 교섭단체는 또 제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또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되는데 이 오는 24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뭐 반대해오고 있잖아요. 통과까지 뭐 난항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민의힘은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고 했고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다.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관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한 보이콧은 국민에 대한 보이콧이고 진실에 대한 보이콧이라면서 국민의힘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잠시 뒤에 서영구 의원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 한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13일 만에 참사 발생 13일 만에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과 약식회견 진행을 했습니다.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뭐라고 답했나요? 네, 윤 대통령은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 후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민이 더 바라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도 많은 인명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사고에서 수사기관이 신속한 진상규명을 했던 걸 이제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아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이게 좀 여론조사 수치가 좀 짚어봐야 됩니다. 20% 후반에서 30% 초반대까지 천차만별로 나왔다고요? 네, 오늘로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관련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먼저 SBS 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8.7%고요. 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3.5%인데 방송 3사 중에 가장 낮은 긍정평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KBS의 경우에는 이제 긍정평가가 30.1%고요. MBC는 33.4%의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 대응에는 거의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뤘죠. 네, 맞습니다. KBS 조사를 먼저 살펴보면 응답자의 69.9%가 정부의 대응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MBC 조사에서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72.9%였고 SBS 조사에서는 정부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이 27.8%에 그쳤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9.1%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KBS 조사에서는 책임자의 경질의 필요성 그리고 그 범위를 물어봤는데요. 책임자 경질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3.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MBC의 경우에는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에 관해 물었는데 54.4%가 참사 책임을 지고 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SBS는 참사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큰지를 물었는데 응답자들은 경찰, 지자체, 대통령,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순으로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여론도 장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뭐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오긴 했지만 국무총리께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후반대로 오르게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RN서치가 뉴스팸 의뢰를 받아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38.2%,
부정평가는 2.1%포인트 하락한 59.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고요. 네. 부정평가도 50%대로 내려온 것이 역시 7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여론조사 개요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BS가 넥스트 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7일에서 8일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이어지는 KBS는 한국 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6일에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MBC는 코리아 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7일에서 8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여론조사는 RN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5일에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려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G20 순방에 나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용기에 MBC 취재진은 탑승하지 못하도록 불허했다라는 기사가 전해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 6일 동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자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푸놈펜 또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이 이제 어젯밤에 MBC 출입 기자에게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인데요. 네.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MBC가 이제 자막 조작 또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또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방송 등 이런 사태들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실은 이것에 대해 MBC가 어떠한 시정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왜곡이나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그런데 MBC의 반응도 그렇죠. 이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반응이니까요. 어떻게 입장을 내고 있나요? 네, 일단 MBC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전용기 탑승을 정말로 불허할 경우에는 취재 기자들은 대체 항공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네, 근데 또 대체항공 수단과 관련해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MBC 부자 회사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MBC 아나운서 출신이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등 그 어느 정부보다 언론에 적극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언론 통제라고 하기엔 MBC도 궁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순방 취재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네. MBC가 부자 회사니까 자사 취재진들이 편안하게 민항기를 통해 순방 다녀오도록 잘 지원할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지금까지 뱃사공 아나운서가 전해준 4가지 이슈들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